한 주당 1,000원 무위험 차익이 발생합니다. 다시 엄청난 상승장을 8, 90억 이익이 남습니다. 같이 함께 가보시죠. 반갑습니다. 코리안 캐피탈리스트 김원중입니다. 20대부터 성공에 대한 열망이 좀 많이 크다 보니까 부동산 업체, 신용평가사, 자산운용사에서 근무를 했고 현재도 한국형 자본가로 성장하며 공부하는 코리안 캐피탈리스트입니다. 네, 저는 신용평가사에서 외국기관 대상으로 국내 상장사 신용평가 보고서를 발행해 세미나를 2년 정도 했고요. 관계사인 자산운용사에선 인하우스 애널리스트 2년과 포트폴리오 매니저 업무를 2년 정도 했습니다. 네, 데스크에 앉아 페이퍼워크만 하지 않았기에 다양한 경험을 하고 사람을 만났습니다. 글로벌 위기 이후 찾아온 호황기에 업계에서 퇴출되거나 엄청난 자산을 만드신 분들을 직접 봤습니다. 일례로 08년 금융위기에 수십억이 계속 손절당해 수천만 원으로 축소됐다가 중국 스마트폰 성장 사이클에 연달아 템버거 3개 종목으로 수백억의 자산가가 되신 현재 자산운용사 대표가 계신데요. 수년간 그 과정을 옆에서 보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반대로 IT 투자로 100억대 자산을 만드신 분이 과거 한반도 평화의 바람 시기에 대북 테마 투자로 깡통이 되신 분도 봤고요. 또 다른 분은 500억을 자문사에 위탁해 몽땅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한 분이 그 삼성전자 주식 담보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타 운용사에서 옵션 거래를 하다 진짜 휴지 조각이 된 분도 봤습니다. 앞에 분들 말고도 정말 다양한 케이스들이 많은데 금융시장에선 누구에나 기회가 있고 자신의 탐욕으로 스스로 위기를 만들기도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 기준으로 개인 금융자산 총액은 4,900조 원을 넘고요. 그 중에 현금 및 예금이 46%, 보험 및 연금이 30%, 채권과 주식, 펀드는 22%로 비율이 나눠집니다. 반면에 미국은 현금 및 예금이 15%이고 보험 및 연금이 29%이며 채권과 주식, 펀드는 54%대입니다. 한국 금융자산 대부분이 현금이다 보니 개인 금융자산 성장이 매우 느렸습니다. 자본주의는 끊임없는 통화량의 발행으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 자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로 인해 부를 이루는데 그 수혜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죠. 반면에 일본이랑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와 금융자산 비중이 비슷합니다. 일본은 현금 및 예금이 54%, 보험 및 연금이 27%, 주식과 채권이 15%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보다 먼저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저성장 구간에 적절한 금융자산 배분을 못해 일본 국민의 금융자산 축소로 개인이 가난한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전철을 밟아나가지 않고 선진 금융시장인 미국과 유럽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최근 수년 사이에 금융자산의 확대와 축소를 경험했기에 간접 투자보단 직접 투자를 하는 비율이 높아졌고요. 관심이 없던 개인들도 더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기존 플랫폼 구조에서 알려주지 못했던 정보와 금융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들의 선택지를 넓혀 금융자산 확대에 일조하고 싶습니다. 엑스원은 여러분에게 경제적 자유로 가는 고속도로가 될 것이고 전 그곳에서 빠른 길로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되고자 합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며 이익을 얻기 위해 시장에 참여하는데요. 실제 시장은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 있습니다. 발행시장엔 참여가 쉽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유통시장에 참여합니다. 그 속에서 주식이라는 상품을 사고 팔고 하는 과정을 거치죠. 우리가 시장에서 상품을 사고 팔고 하며 이익을 취득하는 부류를 유통업자라고 합니다. 상품의 품질에 좋고 나쁨을 떠나 상품의 수요에 따라 비싸게도 매도하고 품질이 좋은 상품을 특정 시점엔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 싼 값에 매수하기도 합니다. 유통업자의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면
거래 가격의 변화의 원인은 다양한 것이죠. 그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득을 남길 수 있는 유통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라는 거창한 타이틀에 매몰돼 유통시장의 속성을 간과하면 여러분들은 좋은 기회를 많이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통시장을 경험한 뒤에 발행시장에 참가해 적절한 기업을 찾아 자산 투자를 하면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과거에 신평사와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경험으로 헤지펀드의 에쿼티 헤지, 두 번째 릴레이트 밸류, 세 번째 이벤트 드라이븐, 네 번째 매크로 전략을 실행을 하며 쇼텀, 미드텀, 롱텀 하베스트 구자로 분산해 가장 중요한 총 자산 대비 적정 회전율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많이 생소하고 어려워 보이고 짧은 시간 내에 배울 수 있는 지식은 아니지만 저와 함께 하나씩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배우면 모든 게 여러분의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해보시죠. 간단하면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배당 투자 전략에 퀀트 전략을 합성한 것입니다. 연간 배당률 2% 이상, 경기 민감을 덜 받으며 향후 배당 성향과 배당금 지급이 향상될 종목을 추려서 내재적 문제가 아닌 증시 환경과 대외 변수에 의해 코스피 지수가 함께 조정받는 시기에 거래 가격 차익과 분배금률을 산정해서 22% 수익을 목표하는 합성 전략입니다. 대부분 기관에서 많이 하는데요. 증권시장 내 CB 발행한 종목을 공매도하는 전략입니다. 근데 개인들은 어렵죠. 일명 델타 전략이고요. 메자닌 투자로 많이 합니다. 한국 시장에서 진행하는 시장 전략의 70%는 이벤트 드라이븐 전략이고 그 중에 대부분이 CB 차익 거래 전략의 파생입니다. 예를 들어 CB, BW 등을 납입해 주식으로 받은 다음 장내에서 공매도로 주식을 파는데 만일 행사가 4,000원짜리 CB나 BW 1,000만 주를 내가 들고 있고 현재 거래 가격이 5,000원이라면 주식을 빌려서 열심히 공매도로 팔아버리고 나중에 4,000원짜리 CB, BW 행사에서 상환하면 한 주당 1,000원 무위험 차익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이자 수수료 빼고 주당 800에서 900원 확정 이익이 생기죠. 1,000만 주 곱하기 8,900원이면 8,90억 이익이 남습니다. 발행시장에 참여 가능해야 가능한 조건이기에 일반 개인들에겐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달리하면 개인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있는데요. 저와 함께하는 고객이 되면 교육을 통해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함께 해보시죠. 네, 제 캐치프레이즈가 바로 MSCI 선진국 지수에 한국이 포함될 테니 함께 가시죠입니다. 몇 년 전부터 말이 나오고 최근에 불을 지피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은 과거 IMF 그 이후에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다른 벤치마크 지수에선 선진국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자, 연도별로 보면 다우지수는 IMF 이후에 1999년 편입됐고요. S&P 지수는 2008년 8월에, FTSE 지수는 2009년에 선진국에 편입됐죠. 순서를 보면 대외 환경 악재로 글로벌 경기 침체기에 외환시장 개방과 외국인 투자의 문턱을 하나씩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선진 지수로 편입됐고요. 그 이후 외국인 직접 투자 자금이 계속 증가했습니다. 이번 도래하는 경기 침체기에도 한국의 금융시장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오픈할 것으로 추정하는데 마지막 남은 지수에 편입이 되면 모든 선진 지수에 편입된 국가를 추정하는 패시브 자금이 한국에 엄청나게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밸런싱 구간에 EM 자금은 유출되고 DM 자금 유입으로 시장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으나 선진 지수에 포함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들 투자 기준인 주주환원 정책의 강화, 배당률 증가 등은 우리한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함께 공부하고 준비해서 우리 한 단계 금융자산을 올려보시죠. 자, 중요한 말씀 좀 드릴게요. 사람도 성장하는데 중요한 시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꼭 시간이 지난 뒤 후회를 하죠. 투자도 때가 있다고 보는데요. 공부하고 준비할 때가 있고요.
시장에 탐욕이 가득해서 물러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산은 진화 이론에 단속 평형설 같이 한동안 자산의 큰 변화 없이 답답한 구간을 지나다 시장의 유동성이 짧은 기간 유입되면 빠르게 자산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느 때인지 알고 내가 무엇을 준비할지 생각해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한국은 성장하는 자본주의에서 성장한 자본주의 단계를 지나 이제 성숙한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같은 빠른 경제 외형 성장은 다시 보기 어렵고 성숙한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금융시장은 고속 성장 초입으로 진입했습니다. 연금 고갈이라는 미래 위기에 묻혀 있는데요. 국민연금 운용기금은 2023년 현재 960조, 2030년엔 1,500조로 증가하고 2040년까지는 2,400조로 증가합니다. 퇴직연금 시장은 2014년 100조에서 2022년 말 225조까지 증가했으며 향후 2030년까지는 400조에 도달합니다. 2030년엔 통합연금 시장이 2,900조 이상으로 커지는 것이고 이렇게 기금이 빠르게 커지면 자산 분배 차원에서 금융시장에 투자금 유입이 증가합니다. 은행도 장기 경제 성장률 하락과 일시적 고금리 상황이 개선되면 유가증권 시장 투자를 늘릴 겁니다. 또 잠자고 있는 은행 예금까지 금융시장에 들어오면 여러 대외 환경의 긍정적 변화까지 맞물리면서 다시 엄청난 상승장을 우리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저는 고객분들에게 매매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 달성을 위해 성공의 시간을 줄여주는 고속도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같이 함께 가보시죠.